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토지 및 기초. 첫 번째 시간은 항상 목차를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목차의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죠. 첫 번째 시간 목차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우선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전체적인 목차를 정리하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름이요. 토질 및 기초입니다. 토질 및 기초지요. 토질 및 기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요, 두 과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인데, 첫 번째는 토질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라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토지 및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차 실기 시공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목기사를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 과목을 잡아라. 전략 과목 4과목만 몇 점 맞자? 그냥 편하게 15점 정도만 맞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반드시 얘는 전략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17점, 18점 정도까지의 공부를 하신다면 2차 실기를 공부할 때 대단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토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질. 말 그대로 토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흙이죠. 토질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흙을 가지고 흙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흙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흙은요, 우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걸 이제 토립자라고 하죠. 토립자. 얘를 이제 우리는 토립자라고 하죠. 토립자. 자, 토립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구멍이죠. 어떻게 보면 간극이라고 합니다. 간극. 얘를 간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토목기사 수준에서는 그냥 간극이나 그냥 공극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토목기사에서는 간극이나 공극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극이라는 말은 결국 토립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틈을 우리는 간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간극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간극에는 첫 번째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간극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간극에는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공기와 물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토질에서요, 이 공기를 제거시키는, 간극 속에 공기를 제거시킨다. 간극 속에 공기를 제거시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기를 없애는 걸 다짐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간극 속에 있는 이 물을 제거하는 거 있죠. 자, 물을 제거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짐과 안밀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결국 뭐냐면, 간극 속에 공기를 제거시킵니까? 이건 다짐이고요. 간극 속에 물을 제거시킵니까? 얘는 안밀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흙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 흙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안정성에 대한, 공학적으로 안정성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학적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안전율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안전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안전율을 우리가 이제 FS라고 하거든요. FS 안전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가 우리 이제 토질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쉽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만, 자, 안전율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안전해야 돼요. 뭐가 안전해야 되냐면 저작권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썼는데 남이 홀로당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저작권은 굉장히 안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안전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안전율, 그냥 저작권, 저작이에요. 저작권이 안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저작권이 안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항하는 힘이면 작용하는 힘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저항하는 모멘트면 작용하는 모멘트로 그냥 그렇게만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로 기억하라고요? 저작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뭐 그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흙을 지금 우리가 아까 흙은 결국 토질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가지고 공학적인 안정성을 파악하는 건데 이 공학적인 안정성은 안전율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 흙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틈이라고 하는 간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또 하나 간극은 공기와 물로 차 있더라. 공기가 제거되는 것은 다짐이고 물이 제거되는 것은 안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흙을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흙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학적으로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을 해요.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을 합니다. 조립토와 세립토. 자,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을 하는데 앞으로 얘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결국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산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이런 재산 가치는요. 결국 뭐의 기준이냐면 세금의 기준이 된다고요.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뭐의 기준이냐면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세의 기준.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이더라 이런 이야기. 조세의 기준이더라.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조세의 기준인데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 누가 세금을 많이 내냐면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그룹이 여러분 GS 그룹이 있죠? GS 그룹, 정직한 그룹, GS 그룹, 그죠? 가장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내고요. 우리 MC들도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낸대요. 그러니까 조세를 굉장히 지키는 그런 집단들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흙이라고 하는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기준이라고요? 재산의 기준, 조세,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조세의 기준이고 누가 세금 많이 낸다고요? GS그룹 세금 많이 냅니다. 또요 MC들 세금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통일분류법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벌이라고 하는 자갈이 될 수 있고요. 자갈이 되고요. 뭐 샌드라고 하는 모래가 되겠죠. 얘는 모래가 되겠고요. 자, 얘는 미네랄 실트입니다. 미네랄 실트. 요 S랑 헷갈리지 마세요. 미네랄 실트라고 기억하세요. 미네랄 실트가 되고요. 얘는 클레이라고 해서 점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입자의 그 입경에 따른 분류가 돼서 입경이 가장 작은 것은 점토가 되고요. 당연히 입경이 가장 큰 것은 자갈이 되더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결국 첫 번째 토질 파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흙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분류를 해드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차 정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럼 우리가 흙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이 흙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흙을 가지고 한번 목차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질 파트죠. 토질 파트는 무조건 흙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흙의 첫 번째 뭐 성질이라든지 흙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죠. 흙의 성질이라든지 다음에 흙의 이제 어떤 분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에 이제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의 어떤 흐름들, 흙의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흐르겠죠. 흙 속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달시 법칙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얼을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 이제 이런 동해가 됐을 때 어떻게 할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바로 첫 번째 흙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재를 보면 흙의 성질 파트. 자, 흙의 성질 파트. 이게 1장이 있죠. 흙의 성질. 흙의 분류 2장 있죠. 이런 흙의 분류 아까 했던 거 있죠. 통일분류법
조세의 기준입니다. 누가 돈 잘 낸다고요? GS그룹 또요. MC들 세금 잘 낸다고요. 그게 결국 가장 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물의 흐름, 달시 법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동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시험 문제 답은 실트가 돼요. 거의 시험 문제 답은 어쨌든 우리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걸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흙의 성질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토질이란 과목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토질을 고득점을 전략 과목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토질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보고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질 1장부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토질 1장이 왜 힘드느냐? 공식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공식이 무진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뒤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무조건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마하 암기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튼 시험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죽기 전까지 잊어지지 않도록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1장을 잘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룰루랄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있는 이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전부 다 써먹거든요. 토질은요. 그래서 1장이 무너져 버리면 토질은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흙에 대해서 결국 뭐를 알아보냐면 결국 흙의 응력, 흙의 강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흙의 응력.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흙의 응력 파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응력 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 유효응력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유효응력, 뭐 전응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효응력을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은 뭐 프라임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바로도 표현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응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중응력, 땅에 의한 지중응력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중응력. 그래서 우리 이제 응력 파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 파트로 들어갑니다. 안밀과 다짐이요. 안밀과 다짐 파트로 넘어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안밀은 뭐가 빠지는 거? 물이 빠지는 걸 안밀이라고 하고 공기가 빠지는 건 뭐라고 합니까? 다짐이라고 한다. 그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요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밀과 다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당 강도, 흙의 전당 강도로 들어갑니다. 흙의 전당 강도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흙의 전당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 S로 흙의 전당 강도를 표현을 하는데 보통 책들은 얘를 타우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얘를 타우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우로 표현하고 싶으면 자 강도긴 강도인데 얘는 우리 응력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파괴시 응력이라고 해서 F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당 강도로 가면 S 혹은 타우 F, 파괴시 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를 해 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사면, 경사면, 사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사면의 해석까지 끝나면 이게 이제 어디가 끝나는 거냐면 바로 토질 파트, 요 토질 파트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야. 이 토질 파트를 우리가 전부 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로 정리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흙의 상태를 잠깐 한번 보죠. 이제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 앞으로 우리가 습윤토라는 말이 나오면 습윤토.
수변토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수변토라는 말이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단면도, 흙에 대한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토립자가 있을 거고요. 토립자가 있을 거고요. 토립자 사이의 틈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간극이라고 했죠. 토립자 사이의 틈을 간극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립자 사이의 틈을 간극이라고 했는데 이 간극에는 뭐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모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공기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공기도 있고요, 물도, 간극 속에 공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이 토립자가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수변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변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좀 이렇게 젖어 있는 흙이죠. 왜?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젖어 있는 흙을 우리는 수변토, 가장 일반적인 흙을 우리는 수변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야기한다면 포화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포화도가 0에서 1 사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0에서 1 사이다, 혹은 얘를 100%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이 S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를요, 포화도라고 합니다. S를 포화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극 사이에, 자, 간극 사이에 물의 양이에요. 자, 간극 사이에 물의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포화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극 사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간극 사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0, 없진 않죠. 또 물로 꽉 차 있진 않죠. 그러니까 0하고 1, 100% 사이에 있더라. 포화도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얘는 무슨 흙이다? 수변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변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포화토 어쩌고 저쩌고. 자, 문제 푸는 핵심입니다. 포화토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포화토라는 말은요, 결국 제일 먼저 여기는 토립자가 있을 겁니다. 자, 토립자가 있고요. 자, 토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간극이죠. 이 간극 안에 뭘로 차 있냐면 포화, 물로 가득히 포화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공기 대신에 아예 물로 꽉 차 있는, 이 간극 안에 물로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립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얘는 우리 뭐라 그랬죠? 얘는 토립자 사이의 틈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극이라고 했죠. 간극 사이에 물로 가득 차 있는 흙,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화토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얘는 포화도 S가 얼마일까요?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은 포화도 S는 1입니다. 다른 말로 100%라는 말이죠.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포화된 흙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포화도 S가 얼마다? 1이다 이 얘기예요. 포화도라는 말은 간극 사이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런 내용. 자, 그다음 세 번째, 예를 들어 건조토라는 말이 나오면, 자, 건조토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눈치채셨죠? 자, 건조토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토립자가 있죠. 자, 토립자가 있고요. 우리는 이 토립자 사이의 틈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극이라고 했죠. 간극을 이제 보이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간극, 보이드라고 하는데, 이 안에 물은 다 빠지고, 물 빠지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안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밀을 시킨 상태에서 뭐밖에 없어요? 얘는 공기밖에 없는 거죠. 얘는 뭘 뺐어요? 공기를 뺐죠. 다지물한 흙이에요. 다짐을 하면 공기는 빠지고 뭐만 남아요? 물만 남는 거고, 얘는 안밀을 하면 물은 빠지고 뭐만 남는 거야? 공기만 남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건조토라는 말이 나오면, 건조토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포화도 S는 얼마라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얘는 0이다, 0%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토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이번엔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초. 자, 기초는요, 토질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고요. 이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2차 실기, 시공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자, 기초는 우선 크게 보면 직접 기초,
자, 직접 기초가 있고요. 뭐 깊은 기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직접 기초를 우리가 얕은 기초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깊은 기초. 자, 깊은 기초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초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내용을 왜 배웁니까?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집안이 뭐 우리 연약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좀 약한 집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집안에 대한 계량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집안 계량 공법. 집안 계량 공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질 및 기초라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끝난다 이런 예가 됩니다. 잠깐 알아보면 직접 기초에서의 핵심은 직접 기초에서 이슈는 뭐냐면 바로 테러자기. 테러자기에 의한 결국 지지력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테러자기에 의한 지지력 구하는 공식 이게 주가 되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깊은 기초라고 하면 나중에도 요 말피케어라는 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그냥 거저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피, 여러분 보죠. 좀 잔인하죠, 그죠? 말의 피, 그러니까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요 말의 피도 먹었대요. 그래서 말피를 왜 먹습니까? 말피 먹는 이유는요 몸을 뭐하기 위해서, 몸을 케어하기 위해서 말피를 먹었답니다.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이 이게 바로 토질 및 기초. 이제 우리가 토목기사 2심 문항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다 정해 드렸어요. 지금 내용이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목차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교재는 항상 왼쪽에는 이론이에요. 왼쪽에는 이론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오른쪽의 문제는 최근 7년치 시험 문제 나왔던 관연도 문제들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론, 오른쪽은 문제풀이. 제가 이론 정리하고 문제 같이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보죠. 우리가 흙에 대한, 우리 어차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흙이라는 내용이죠. 결국 우리는 이제 흙에 대한 결국 흙에 대한 압력을 고려하게 돼요. 흙에 대한 압력을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 아까 여러분 포화토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토립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공기의 압력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화토라고 했을 때 흙에서 압력은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흙에 의한 압력이 있겠죠. 흙에 의한 압력을 우리는 토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토립자만의 압력을 이제 우리가 토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유효 응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흙에 의한 압력과 물에 의한 압력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물에 의한 압력을 우리가 강극 수압이라고 합니다. 강극 수압, 토립자 사이의 틈을 강극이라고 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흙 높이에 따른 무게를 받는 압력, 토압이고요. 수압은 물 높이의 무게를 받는 압력을 우리는 수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런 거 할 땐 동일하게 하십시오. 토압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토압. 이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수압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수압. 이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수리학 시간에 충분히 기억나시죠? 그럼 토압은 뭡니까? 토압은 토압. 그렇죠. 토압. 압력받는 높이죠. 토는 흙의 단위 중량. 그래서 우리는 토압. 압력받는 높이. 이게 바로 토압 구하는 공식이죠. 수압은 수압. 얘는 뭐라고요? 이번엔 수니까 물의 단위 중량이 되겠죠. 이때
압력받는 높이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토압, 수압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는 흙의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이제 토질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전단 강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단 강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S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파괴시 응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우 F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전단 강도 구하는 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단 강도 어떻게 구할래요? 라고 한다면 얘는 C라고 하는 점착력에다가 유용력입니다. 탄젠트 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데 이 식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 되겠죠. 한번 눈으로 찜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한 번 더 볼 거니까요. 지금 한번 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흙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요. 토질에서 이제 밀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밀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수리학에서 공부하는 밀도랑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수리학에서는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밀도는요. 밀도 있는 건 뭐죠? 오지의 나무의 밀도는 많다. 그죠? 오지라고 했죠. 오지 기억나십니까? 얘는 어디 살아요? 중부 지역에 살아요. 중부 지역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중부 지역에 살아요. 그럴 때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놓고 한다고요?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세크의 제곱으로 중력 가속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토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토질에서 밀도입니다라고 하면 토질에서 밀도는요. 뭐 밀도를 토질에서 로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요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토질은 밀도는 어떻게 합니까? 간지 난단 말이에요. 밀도는 간지 감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감마지. 그러니까 수리학에서 오메가는 뭐였죠? 단위 중량이죠. 수리학에서 오메가는 단위 중량 오메가. 그런데 토질에서는 뭐가 단위 중량이라고요? 토질에서는 바로 감마가 단위 중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질하고 수리학하고 약간 틀리다 이런 이야기죠. 감마지 감지. 그러니까 토질에서 밀도는 뭐라고요? 감마지. 그럼 감마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감마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중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토질에서는 중력 가속, 여러분 토질 입자와 토질 입자 사이의 중력을 고려할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고려합니까? 토질 입자와 토질 입자 사이의 중력을 그건 고려가 안 되죠. 너무너무 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토질에서는 밀도라는 말이 뭐와 같더라? 자, 밀도라는 말이 단위 중량하고요.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수리학하고 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질에서는 밀도나 단위 중량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한 걸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단위. 물론 단위계 전부 다 이제 SI 단위계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세 가지만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중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1톤이 킬로그램으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쯤 된다고요? 10의 3승. 1kg을 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 10의 3승. 그죠? 자, 거꾸로 갑니다.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수리학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죠? 수리학에서는 최소 단위 다인이 있었죠. 다인. 그래서 1g은 거의 10의 3승 980 곱 빼줬고 다인을 그램으로 고치려면
1 나누기 980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건 수리학 때 썼던 내용이고. 자, 이제 SI 단위계로 갑니다. SI 단위계로 갈 때는, 자, 뉴턴으로 바꿔줄 때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갑니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9.8 곱해주면 되죠. 혹은 10을 곱해줘도 돼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1kg은 10뉴턴이다. 그러면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얼마? 1 나누기 9.8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다. 그죠? 다음에 톤이니까 이제 킬로 뉴턴으로 바꿉니다. 자, 톤을 킬로 뉴턴으로 갑니다. 얼마 해주면 되죠? 9.8배 해주면 되겠죠. 자, 킬로 뉴턴을 톤으로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1 나누기 9.8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중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부피에 대한 내용은 자, 메타 3승이죠. 자, 메타 3승이 리터가 되려면, 자, 1메타 3승은 얼마라고요? 10의 3승 리터죠. 10의 3승. 자, 그리고 1리터는 몇 센치 3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센치 3승입니까? 똑같이 10의 3승이죠. 10의 3승. 그런데 1cm 3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cc 또요. 밀리리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m 3승은 몇 cm 3승입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야? 10의 6승 cm 3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에 대한 내용 정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제 압력에 대한 단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라고요? 1kg/cm의 제곱. 1kg/cm의 제곱, 요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1kg/cm의 제곱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10톤/미터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뭐라고요? 0.1 메가파스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얘는 뭐와 동일하다고요? 얘는요. 100 킬로파스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98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이 압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립이 돼 있으시면 시험 문제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도 고칠 수가 있고요. 톤/제 제곱미터를 메가파스칼로도 고칠 수가 있고요. 킬로파스칼을 킬로그램/cm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냥 비례식으로 요것만 딱 머릿속에 잡고 계시면 요걸 가지고 비례식으로 그냥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장 토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토목 기사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2차 실기에서 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요 40% 이상이 이 토질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정도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1차를 공부한 다음에 2차 실기를 좀 빨리 공부해서 합격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요거 토질 및 기초에 대한 과목, 이 과목은 반드시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토질 및 기초라는 요 과목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믿으시고 제가 이론도 정리해드리고 옆에 있는 문제도 풀이 같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토질 및 기초도 좀 즐겁게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전체 한번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질은 전반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토목 기사만을 준비한다면 제가 여기 중요하고 여기 중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2차 실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토질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